공지사항은 하나 있습니다. 오는 4월 28일 날 목요일 날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보호회가 국민행동본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연사는 저가 포함되고 장진성 탈북시 북한 입장에서 북한 시각에서 본 교과서, 그리고 이계성 전 교장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과서는 지금 선택 과목으로 가르쳐지고 있는데 교과부에서 내년부터 필수 과목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필수 과목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교과서는 일종의 이명박의 중도 기회주의 노선과 친북 좌익 세력이 합작을 해가지고 만든 붉은 교과서예요. 반국가적 교과서입니다. 좌편향 교과서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국가 역사관을 바꿔치기 했어요. 이 교과서는 국가 역사관을 담는 겁니다. 개인의 역사관을 담는 게 아니고, 적으나 반국가 단체의 역사관을 담는 게 아니고, 좌익 세력의 역사관을 담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역사관, 즉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일치된 역사관을 담아야 하는 것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빨간 교과서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를 내년부터는 또 필수로 가르치겠다고. 그러니까 독극물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선택적으로 주사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강제로 모든 사람한테 독극물을 먹게 하겠다. 어린 학생들이 대략에 강제로 정신적인 독극물을 먹이게 하겠다고 하니까 중앙일보 같은 데는 필수로 지정했다고, 잘했다고, 자기들이 원래 주장하던 바라고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개념 없는 보수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좀 아깝죠. 중앙일보를 보수라고 붙이는 건 아깝죠. 한글 전용을 하는 신문한테 보수라는 명칭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보수는 역사와 전통과 한국어를, 조국의 언어를 곱게 아름답게 써야 되는데 이 개념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을 그어서 이게 쐐기를 박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과서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교과서예요. 교과서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이건계 검사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죠. 임수경 문희판을 잡아넣어가지고 벌받게 한 것을 탄압이라고 표현하고, 이영로하고 이 윤희상은 평화 통일운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고 있느냐? 반역하는 것이 잘한 일이고 반역을 진압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는 그 아이들이 반역자가 되든지 폐륜화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는 이거는 선을 끄어야 됩니다. 이건 대통령, 장관, 모든 사람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그런 첫 행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백령도에 갔다 왔습니다. 백령도 처음 갔다 왔어요. 저도 백령도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군대에 근무할 때 레이더 부대에 있었는데 그 백령도 레이더 사이트에 배치되었으면 거기에 갈 텐데 거기 배치 안 되는 바람에 백령도는 처음 갔습니다. 백령도 가기 위해서 오전 10시에 서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좀 일찍 간다고 인천 연안부두에 도착해서 밥을 먹고 1시에 배를 탔는데 몇 시에 도착하느냐 하면은 백령도에 오후 6시에 도착했습니다. 5시간 걸립니다. 이게 또 회속선입니다. 시속 50km, 굉장히 빠릅니다. 회속선인데도 5시간 걸립니다. 물론 두 군데 들리죠. 소청도에 들리고 대청도에 들리고 백령도에 들립니다. 몇 킬로 떨어져 있느냐? 약 20km 떨어져 있습니다. 본토에서. 이 독도, 동해안에서 독도 거리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10시간, 12시간 걸렸다고 그래요. 이 5시간 배를 탄다는 것 때문에 이 백령도가 굉장히 멀리 느껴질 거예요. 서울에서 자동차로 5시간 걸리는 데는 요새 울진, 제 고향인 청송 이런 데가 5시간 걸립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 다 4시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배를 탄다. 딱 걱정나는 게 뭐죠? 멀미죠, 멀미. 배 타면서 멀미 걱정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멀미는 이게 예측이 안 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멀미 안 나려고 이렇게 귀 밑에 뭐 붙이는 거. 붙이면 효과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멀미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만 타면 무조건 멀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쾌속선은 멀미를 덜 합니다. 왜냐하면 쾌속선은 이 바다 위를 거의 집주를 하기 때문에 덜컥 하는 그 리듬이 꼭 그 버스 탔을 때 또는 기차 탔을 때 흔들리는 그 리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흔들리는 리듬이 좀 몸에 익은 겁니다. 그러면 잘 멀미는 안 해요. 근데 멀미는 어떤 데 하냐? 파도가 이렇게 파장이 길어가지고 쑥 들어갔다가 쑥 올라오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거 몇 분 타면은 이런 흔들림은 평소에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기분이 나빠요. 쑥 내려갔다가 쑥 올라오고 하는 것을 피칭이라고 합니다. 이래 하는 게 피칭이고, 요렇게 하면 롤링이고, 피칭, 롤링이 같이 오면은 사람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선장도 멀미합니다, 선장도. 근데 자기 배를 탔을 때는 멀미 안 해요. 나무 배 타면 멀미합니다. 이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시익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 멀미를 씨, 바다 씨에다가 sick, 아프다, 시익이라고. 그날은 뭐 아주 평온해서 저는 이게 출발을 하면은 한 시간 반 동안에는 양쪽에서, 왼쪽에 섬이 보이죠? 덕적도 영흥도를 쭉 지나서 연평도는 안 보입니다. 섬이 보이면 바깥에 나가서 갑판에서 보고 재밌습니다. 한 2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시간은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가 보이니까 아주 재미있어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이제 없어요. 풍랑이 있으면 또 출항이 금지되니까 백령도 가는 건 좋은데 나올 때가 좀 문제예요. 한 30%의 시간대에서는 이게 출항이 금지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 가서 한 일주일 잡혀 있었어요. 최장 기록은 백령도 가서 한 달 동안 못 나온 기록입니다. 근데 옛날에 그래도 항공편도 없습니다. 항공편이 없어요. 헬리콥터 편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백령도에는 몇 사람이 사느냐? 약 5,000명의 민간인이 살고 약 5,000명의 군인이 삽니다. 면적은 50평방킬로미터니까 서울의 한 12분의 1, 서울의 한 9 정도, 9보다 조금 크겠군요. 네. 그게 아주 특이한데요. 교회가 12군데가 있고, 노래방은 한 20군데가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많냐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가장 먼저 전래된 대중계 하나입니다. 셔먼호 사건이라는 거 알죠? 셔먼호 사건. 셔먼호라는 미국 배가 대동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거기서 좌초돼가지고 불을 질러버렸죠. 평양 사람들이 불을 질러서 죽였습니다. 그 불을 지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일성의 뭐 아버지였다고 이렇게 전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순교한 사람이 토마스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셔먼호를 타고 그 대동강으로 가기 전에 먼저 들린 데가 이 백령도였습니다. 그래서 백령도가 기독교가 70%예요. 우리나라에서 하면 기독교 인구가 밀도가 제일 많은 70%가 80%.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인구가 5,000명이면은 아파트, 자그마한 아파트 단지인데 제가 놀란 게 이게 한 10만 명 사는 데서 있어야 될 시설들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관공서도 다 있고, 음식, 마트집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다방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또, 한 마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이 쭉 섬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돌아다니 보면 이게 5,000명이 사는 데가 아니라 10만 명 사는 데 같아요. 근데 왜 이러냐?
왜 이럴까 생각하니까 역시 이게 시장이라는 것의 위대한 생산력이죠. 시장. 즉 5천 명은 서로 돈을 쓰지 않습니까? 5천 명이 서로 돈을 씁니다. 어떤 데는 다방에 가고 어떤 데는 미용실에 가고 뭐 어떤 데는 책방에 가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5천 명이 곱하기 5천 명이에요. 거기서 일어나는 생산 활동은 5천 명 곱하기 5천 명. 이 배급제로 하면 어떠냐? 5천 명한테 배급만 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시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되면은 마을이 커지죠. 생산 활동이 커지고 그래도 먹고 사는 5천 명 있는 데서 뭘 해서 먹고 사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람들끼리 다 서로가 서로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시장입니다. 시장이 생기면 커져요. 마을이 커지고 시설이 커져요. 이 백령도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군인보다 민간인들이 더 군인적이에요. 그래서 민군 관계가 매우 좋습니다. 거기 해병대 부대장을 만났더니 자기가 군대 생활하면서 지금이 제일 편안하답니다. 민간인들이 뭐 터집 부리는 사람도 없고 서로 협조를 잘 해가지고 민군 관계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1960년대 70년대 다른 본토에서는 사라진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어요. 60년대 70년대 우리 민간인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들하고 사이가 좋았고 군에 협조적이었고 군대도 또 민간인들한테 상당히 민군 관계가 좋았습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 바로 그 모습이 고고학적 어떤 유물처럼 거기에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백령도는 가면은 더 실감하지만 완전히 북한 지역에 포위되어 있는 거죠. 북한 지역하고는 10km, 12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본토하고는 200km 떨어져 있으니까 북한 쪽으로 쑥 들어가 있는 즉 북한을 겨누는 비수입니다. 비수. 북한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는 단도예요. 단도. 북한 쪽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옆구리에다가 칼 하나 딱 떼어놓는 게 놓고 있는 게 바로 이 백령도입니다. 백령도. 우리로 보면은 뭐냐? 백령도 포함해서 이 서해 5도는 수도권을 지키는 수도권은 뭐냐? 인천항 그리고 인천공항, 평택항, 서해안의 공업시설 그리고 인천시 그다음에 서울 바로 우리 경제력의 한 70%가 모여있는 이 수도권을 지켜주는 지켜주는 제가 이름을 붙였을 때 방탄조끼입니다. 방탄조끼. 수도권을 지켜주는 방탄조끼가 있어요. 그러나 북한 쪽으로 보면은 심장부를 겨누는 비수입니다. 비수. 그러니까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아요. 그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백령도를 요새화해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요새화. 금문도 마조도 같이 요새화해달라. 금문도 마조도 알죠? 대만 해협에 있는데 완전히 중국 쪽 해안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1950년대에 거기서 수십만 발의 포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끄떡없이 견뎠어요. 모든 것이 지하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포격을 당하고도 끄떡없이 견디고 그 중국이 결국 거기 상륙작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백령도를 그런 섬으로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령도 사는 사람들은 보니까 그 배삭이 아주 사요. 5,000원입니다. 5,000원. 우리가 타면 한 5만원쯤. 그렇죠. 57,000원이요. 배삭이 아마 전국에 섬 사람이 아마 2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배를 타면 무조건 1인당 5,000원씩 낸답니다. 그건 아주 우리가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고민이 요새 그 천안함 사건 나고 나서 천안함이 바로 백령도 해안에서 1.몇 킬로미터 떨어진 바로 눈앞에서 났습니다. 그 바로 절벽에 기념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후에 관광객이 아주 줄었답니다. 관광객. 백령도를 관광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백령도를 무슨 요새라고 생각하는 게 강해서 그런데요. 사실은 백령도가 아주 기가 막힌 볼거리가 많은 데입니다. 아마 이 50평방킬로미터에 이렇게 많은 관광 자원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은 두무진이라는
머리 두자에다가 무사한 무자에 그 다음에 나루진자 두무진이라는 해안 절벽이 있습니다. 기암 절벽인데 한 2km에 걸쳐서 높이 한 100m로 아주 기가 막힌 그 해금강 같은 경치가 펼쳐져 있고, 거기 아주 세계적으로 드문 해안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해안이 아주 단단해가지고 활주로로 썼습니다. 활주로. 비행기가 내려도 푹 들어가지 않아요. 푹 들어가면은 바퀴가 부러져가지고 비행기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활주로처럼 단단한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사곳 해안이라고. 이 세계에서 두 군데가 있다 그래요. 그걸 쓰다가 최근에 이제 그걸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B-29도 거기 내려버렸어요. 활주로 아주 근사한 활주로, 천연 활주로. 또 하나는 콩돌 해안이라고 있어요. 콩돌. 돌이 콩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자갈인데 맨들맨들한 이 조약돌이 이 모래는 없고 그것만 한 4km에 걸쳐서 깔려있는, 그 여름에 가면 아주 그 찜질도 하고 좋겠더라고요. 그러면은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뭐 등등 또 먹을 건 얼마나 좋습니다. 해산물 풍부하고, 인심 좋고, 치안은 잘 유지되어 있고 하는, 여기에, 그러나 2박 3일 이렇게 급하게 갔다 한 3박 4일이나 하루 정도 이 배가 출항하지 않아도 막 별 약속에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날을 잡아서 이 백령도를 많이 가주는 게 이게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요새를 지키는 것이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결사대입니다. 결사대. 그 10,000명. 그 전쟁 나면은 어떻게 고립돼가지고 거기서 끝까지 지켜야지 바깥에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 분들도 그런 자세예요. 우리 전쟁 나면은 우리 여기서 죽는다. 여기서 끝까지 버틴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결사대가 10,000명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적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큰 신세를 지고 있는 것도 드문 일이니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